민법만 나왔어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 예, 아마. 자, 다시 이제 한번 봅니다. 뭐예? 자, 봐요. 자, 요거. 자, 이제. 자, 요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 요 지상물은 기존에 있거나 주인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부속물은 동의 받아야 돼.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 동의 안 받고, 이제, 네 번째.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랍니다. 매수 청구는 누가 하는데? 임차인 하는데.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임대인이 되겠지. 자, 그런데, 주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봐요. 그 상대방은 임차권이 없어질 당시, 그러니까 끝날 당시 임대인이 보통입니다. 원칙이야. 오늘 끝나면 오늘 주인 돼야 돼. 그런데 제3자가 종료 후에 임대인 토지를 샀네? 샀잖아. 임대인으로부터 병이 샀잖아 지금. 그러면 제3자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하여하고 상실한 전 임대인이 될 것은 아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5번에 아까 이거죠. 기간 약정이 없으면 주인이 뭐서 한다고 아까 해지 통고 요거잖아 요거. 그럼 바로 뭐 한다? 매수.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 원래는 뭐요? 갱신 거절 매수 이렇게. 원래는 요거. 근데 주인이 망하면 해지 통과하면 바로 지상물 매수를 했잖아. 거기 그대로 판례 적혀 있잖아. 6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이겁니다. 갱신이든 지상물 매수든 다 누구 권리야? 임차인 권리지. 근데 임차인이 뭐 했다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월세 안 줬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권리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죠. 그래서 봐요. 어쩌고 저쩌고 지상물 갱신 청구 여지가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이거 안 됩니다. 둘 다. 누가 잘못하면? 임차인. 그게 임차인 채무 불이행이야. 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봐요. 칠판. 이거는 무슨 규정이야? 자, 임대차는 세 가지 임의 규정. 수비양. 그 얘는 강행입니다. 그럼 질문해볼까? 요 계약 갱신 청구권도 강행이야? 매수만 강행이야? 갱신도? 둘 다? 와, 어찌 알았노? 둘 다? 아, 수비양 빼고다. 와, 똑똑해요.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무효입니다. 왜? 강행 규정은 달리 정해도. 그래서 봐요. 임차인이 건물을 양도 또는 철거하기로 한 약정. 다 이게 뭐야? 무효래도 임차인 달리 정하면 무효답니다. 자, 8번이 뭐예요?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그럼 이거 똑같네? 어리 건물을 소유하고자 토지를 빌렸잖아. 임대차에서.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임차인이 그놈이 임대인에 대해서 획수를 줄까요? 예. 그래서 전차인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매수해서. 그때는 동의받아야 돼. 일단피 요자로부터 다시 그놈도 가능하다. 9번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요건 아까 뭐야? 대학 아까 임차인 특수 목적. 주관적 이익은 비용도 아니고, 지상물도 아니고, 부속물도 아니다 했잖아. 안 되네? 안 됩니다. 특수 목적은 안 된대도. 그래서 아까 적었잖아. 비용도 아니고, 지상물도 아니고, 부속물도 아니다. 10번이 뭐 이거?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이겁니다. 7번 봐요.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서 토지는 임대인 겁니다. 그 건물은 누구 거야? 임차인 거지?
그 임차인이 건물을 은행에 돈 빌리고 건물 소유 목적에서 토지임대차 계획에 있어 자 지상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서 행사하는 청구는 자 여기에 이 임차인이 은행에 돈 빌리고 쉽게 말해서 건물을 잡힌 거야. 그래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으로 외청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급할랍니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다 돼 있잖아.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 지상물은 임차인이 소유를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소유해야 돼. 소유해야지. 소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못합니다. 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은 아직도 임차인 소유야. 팔아먹으면 안 돼.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쭉 판례들이 있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꼭 한번 숙제하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걸 이제 하나씩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거 화식해야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자기 거 화식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뭐가 미등기 된다. 기간 끝나고 사용했다면 지료를 차임을 줘야 되고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안 준다. 그 다음에 동의받고 이런 건 필요 없다. 자, 주인에게 한다. 소멸 당시.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갱신 필요 없이 바로 행사한다. 임차인이 잘못한 채무를 행위면 인정하지 않는다. 강행 규정이다. 달리 정하면 무효다. 자, 임차인부터 산놈도 할 수 있다. 특수 목적은 아니다. 은행에 잡혀도 할 수 있다. 이제 내용은 처음에는 썩 읽어가지고 숙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알고 있는 용어대로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 오래 간다. 자기 아는 대로 정리했는데 거기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 또 왜? 시험은 저렇게 나오니까. 이제 기본서 가지고 계시면 481. 몇 페이지? 481. 부속물 매수입니다. 거기 이제 한 장 남기면 책은 몇 페이지? 자, 295. 이제 다 돼갑니다. 봐요. 부속물이야. 그러면 지상물은 여기 돼야 돼. 토지를 빌려준 임차인이 기간 끝나고 현존하면 갱신, 거절, 매수. 요리 돼야 돼. 이제 부속물은 여기 아니야. 그럼 무속물 매수는 뭐야? 그걸 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칠판. 역시 주인이 있다. 이제 뭘 빌려야 돼? 건물을 임차해야 돼. 그래서 이 건물 옆에 뭐 지었어? 창고. 여기 부속물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간 끝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합니다.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오늘부터 저런지 모르겠네. 깜빡깜빡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러나? 더위 먹었어요. 어제 그랬나? 좀. 그래요? 거의 없었는데. 오늘 온 거부터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어제 안 왔죠? 어제도 그랬다. 안 그랬어? 죄송해. 내가 모르겠어. 한번 그래서 그래. 잠시. 아래인가 보다. 근데 이게 오늘은 좀, 오전에는 안 그랬지 또. 과열. 잭이 잘못됐나? 자, 봐요. 여기 부속물 매수입니다. 근데 부속물만큼 어떻게 해야 돼? 주인. 요, 창고 지을 때, 동의나 매수. 부동매가 돼야 돼요. 여기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알고 이걸 읽어야 돼. 부속물은
건물 빌린 임차인이 한다. 그리고 부속물은 독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동의나 매수했을 때 한다. 부동매. 기본. 자, 그래서 1번. 이 부속물은 뭐가 있어야 돼? 독립이 있어야 돼, 독립. 자, 봐요.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됐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부속된 물건 오르지. 또, 임차인 특수 목적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아까. 계속 나온다. 특수 목적은 비용 아니고 지상물, 부속물 다 아니다. 자, 전개축, 여러분. 전개축은 뭐가 된다? 자, 그 다음 줄에.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을 이루면 독립이 아니잖아. 부속물이 아니다. 할 수 없다. 전개축은 합해진 거야. 이 부속물은 독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독립된 물건이 돼야 돼, 창고가. 자, 그리고 3번 타이틀이 뭐야? 역시 이거하고 똑같네? 칠판. 조금 전에 지상물 여기 있네. 임차인이 뭐 하면? 채무불이행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채무불이행 인정하지 않는다. 부속물 해소물이 없다 돼 있잖아. 지상물도 똑같아요. 잘못한 임차인 보완한다. 그 다음, 야, 이거 어려운 거 나왔어요. 자, 칠판. 이 부속물 매수증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 달리 정하면 효력이 없다. 그런데 봐요. 예외적으로 특약을 인정했다. 봐요. 월차임이 파격적으로 저렴하고, 파격은 파격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했어. 또 뭐까지 했어? 끝난다면 건물을 철거하기로까지 했어. 그 말은 임차인이 누릴 거는 다 누린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때는 이 부속물 매수증을 행사할 수 없다 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어서 유효라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이, 강행 규정을 해놓고 또 뭐, 그런 말 하고 이런 말 하면 참 돌아버려요. 다시. 부속물이든 지상물이든 누구 보호한다? 임차인. 그래서 달리 정하면 무효다가 강행 규정인데 지금은 이 부속물에서는 임차인이 장기간도 했잖아. 싸게 했었잖아. 자기가 약속도 뭐 했어. 저 철거하고 갈래요? 했잖아. 그럴 때는 부속물 매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실컷 다 누리고 또 꺽 먹고 알 먹고 안 된다. 항상 법은 두 개를 안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글자가 앞에 이걸 인정하려고 봐요. 보증금 차임이 파격적으로 저렴하고 기간도 길고 그리고 즉시 하게 됐다. 또 사정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 5번 또 나오네. 특수 목적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판례가 어려운 거 쭉 읽으면 이해 안 되지만 키워드만 잡아놓고 결론 알면 판례에서 바꾸는 거는 마지막 결론 인정한다 부정한다 이다 아니다 뭐 옳다 그래 이거 냅니다. 이거 그거만 바꿔. 중간 내용을 못 바꿔. 왜? 그럼 판례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만 바꿉니다. 그럼 결론만 알면 돼요. 결론만. 얼마나 쉬워. 그 다음 자 이제 297 자, 임대차가 끝났네요. 자 1번 판례는 이런 겁니다. 자 임대차가 끝나면 뭐가 동시행이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뭐가 동시입니까? 돌려주는 게 주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돼. 임차인은 임차물 이 목적물을 부릅니다. 임차물 반환이 동시죠. 그런데 그때 임차인이 상가를 하면 뭐까지? 영업 허가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절차도 해야 된다 이 말. 됐어요?
요놈이 장사 안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해보면, 여러분 사업을 해보면, 저 필요한 서류까지 주고 가야 되는데, 장사 안 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월세도 보증금 다 까먹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래 되면 이제 주인이 직권 신고해갖고 절차 거쳐가고 저걸 폐업시킵니다. 시키는데, 일단 거기까지도 있다. 뭐라고? 있다. 자, 2번 타이틀이 뭐예요? 권리금 범위죠. 자, 약정에 따라서 권리금이 수취되었으나 임대인 사정에서 중도 해지돼 보장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하다. 자,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권리금 범위는 잔존기간에 상하는 부분이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누구 잘못이야? 임대인 잘못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존기간을 대항하는 부분이다. 상식 아닙니까? 100만원 권리금을 3천 줬는데 잘 사용하다가 한 6개월 동안 안 된다. 그럼 6개월에 상당하고 줘야지. 다 달라면 말이 안 되지. 자, 3번 타이틀이 뭐예요? 그렇습니까? 자,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채무액을 대금해서 공제액으로 약정했네? 그러면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이행 인수를 봐야 되고, 면책적 인수를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 측에 뭐가 필요하다? 성낙, 임차인의 성낙이 필요하다. 성낙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돼? 성낙. 이게 지금 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지금 3번은. 주인이 바뀌는 거지? 임차인이 있는데 목적물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인수하고 이 말이야. 자, 한 장 넘겨요. 그건 넘길 거 없고, 한 장, 요거 포함한다 돼 있고. 자, 4번입니까? 요 4번 요거. 자, 4번 요겁니다. 보증금을 받고 했는데 그 계약에서 차임 채권이 양도가 되었어. 임차인이 그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 차임 상당을 보증해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여부. 적극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한단 말이에요. 채권이 양도됐을 때는 까고 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까고 달라. 자, 그렇게 해서 뒤에 판례들은 크게 중요한 판례 아닙니다. 지상물 부속물 판례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되고. 자, 여기까지가 자, 주택. 자, 여러분 주택은 판례가 무궁무진입니다. 머리 아픕니다 이거. 자, 이제 봐요. 300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303페이지까지 27개가 있고, 또 넘기면 307에 7개, 그 다음 페이지까지 13개, 또 넘기면 뒤에 또 있다 한바닥이. 317에 18까지 있잖아. 맞아요? 여기 뭐라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판례들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 특별법 할 때 판례를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상가 이 판례들은 꼭 알아놔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300페이지 봐요. 1번 타이틀이 뭐예요? 등기의 성질입니까? 자, 임차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죠? 그럼 주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 거야. 자, 임차인이 임차권은 채권이면 뭐만 하면 돼? 계약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등기했습니다. 그럼 임차권을 등기했대서 여기 물건이 돼? 아니야.
채권이고 뭐가 있을 뿐이다? 대항력이 누구에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것만 생기는 거지 임차권 채권을 등기한 데서 물권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게 1번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주택 임대차 등기를 마치더라도 채권 계약에는 기본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물권이 되는 게 아니다. 단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요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요? 지금까지는 민법상 임대차야. 이제는 주택 또 상가 나오잖아. 민법상 임대차 3개 다 등기하면 돼? 민법상 임대차도 등기할 수 있고 주택도 등기할 수 있고 상가도 등기할 수 있고 맞아요? 맞다.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글자 좁은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삭제되면 되어 있잖아요. 좁은 파악에는 그대로 적어놨지만 좁은 파악에는 삭제됨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아, 문제를 지어야지. 그 위에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맞네. 예, 그거 지어 빌으세요. 맞아요. 혹시나 그거 보시는 분. 마지막에 그 1번 돼 있는 밑에 두 번째 줄. 예. 예. 그걸 다 지어봐야 돼요. 삭제됐어, 저거요. 예. 그 메뉴의 조문은 맞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임차권은 등기해도 대항력만 있지 채권이다. 그게 1번이에요. 2번이 뭐라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봐요. 여러분, 이 주택 임대차는 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언제? 실지 용도 가지고 판단합니다. 실지 또는 실제 용도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 가지고 주거인가 아닌가 판단하는데도 뭐 가지고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 뭐 가지고? 실제 용도 가지고 따져요. 자, 그러면 먼저 2번 해봐요. 점포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건저당이 설정된 후 잘라봐. 건저당 할 때는 그게 상가야 주택이야? 점포니까 상가야 주택이야? 상가잖아. 글자가 그 후에 줄 거 주거용 건물로 변경되고 이를 임차한 줄 거 봐. 그럼 7번 봐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따지는 거야. 그때는 주거용 건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주택임대차법부 적용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공부상 안 따져. 오피스텔이 여러분 상업용도라도 오피스라도 뭐를 사용하면 주거 사용하면 뭐 용도 위반 그거 처벌받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주택임대차법부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요 두 개 가지고 따집니다. 그 다음에 3번 타이틀이 뭐예요? 3번이 자, 첫 번째 줄 거예요. 주택 소유자는 아니다 줄 거. 자, 7번 봐요. 임대인하고 자, 임차를 한 거야. 우리가 임차인 쪽이야. 그런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다? 갑의를 하자. 을과 병이라는 놈이 임차인이 한 거야. 그 여기 여자로부터 뭐 가지고 있어? 적부가 뭐? 그 다음 줄에 권한이 있어? 대리권 받았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주인은 아니지만 대리권 받은 주인으로부터 그자와 계약하면 임대차를 적법으로 봐야 돼? 불법으로 봐야 돼? 적법으로 받아야지.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이놈이 원래 주인은 서울에 있으니까 이놈이 보증금 그렇게
전세금을 받아놓고 주인에게 월세 받았다고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이 돈 쭉 보증금만 쭉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 튀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그럴 때 주인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새끼가 했는데 이러니까 판사가 뭐라 한다? 당신이 직접 안 해도 대리권 줬으면 요런과 매장 계약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라. 그래서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계약하면 포함된다. 4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전대가 봐요. 칠판. 자,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뭐다? 임대차입니다. 뭐라고? 요놈이 다시 전대합니다. 여기 전차인이에요. 여기 전대차입니다. 이게 원래 임대차고 갑이고 을인데 을이 다시 변과 뭐 했다? 전대를 한 거예요.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전대차 할 때는 참고로 누구 동의 필요해? 예, 주인 동의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대차를 했을 때 첫 번째 동의 받아야 된다. 이게 뭐라고? 적법이 돼야 돼. 적법이 주인 뭐라고? 동의를 받아야 돼. 자, 여기서 묻고 사는 게 뭔가 하면 그 읽어보고 여러분 여기서 뭘 묻고 사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그 지문들 쭉 읽어봐요. 뭘 묻고 사는 거야? 읽었어요? (505페이지) 한다. 그 기본서는 그 505페이지에 중간쯤에 동그라미 1번 한다. 그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읽었어요? 뭐라고? 자, 7번 봐요. 여기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누가 가지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결론은 전차인이 갖는 게 아니야. 누가 갖는다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적법 동의받고 됐어요. 두 번째는 누가? 전차인이. 여러분 이 주택은 뭐가 주면 대항력이 있어? 주주. 누구 주주가 필요해? 전차인을 실제 직접 점유자죠. 요 임차인은 간접이 됩니다. 요 자가 주주를 갖춰야 돼. 실제 거주하는 자가 주주. 앞에 주가 뭐야? 주택인도. 뒤에 주가 주민등록 다른 말로 전입신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언제부터? 요 놈이 전차인이 주주 같으면 세 번째 그때부터. 찾았어요, 그죠? 네 번째 누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집니다. 임차인. 자, 이때 또 이제 조심하자. 그때부터라 돼 있지. 그렇죠. 그래 돼 있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그럼 요 봐요. 요 놈이 4월 오늘 20일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21일 0시 이걸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다. 그날이 아니고 요거 다음날. 임차인이 가진 거야, 대항력을. 그래 동의받아야 된다. 전차인이 주저해야 된다. 그때부터 임차인이 대항력 한다는 판례입니다. 거기 4번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임대인 성낙.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전차인이 주택인도받아 자신중도를 마치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 재미있는 판례입니다. 자, 5번이 무슨 말이에요? 타이틀이 뭐예요? 주민등록이 뭐가 됐노? 직구 말소 됐네?
그러면 자 봐요. 요 주주는 무슨 요건이야? 효력 발생이면서 효력 뭐야? 존속 요건이야. 두 가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2년 동안 했다면 처음에 주주 갖춰서 언제까지? 이사 가는 날까지 갖춰야 돼. 경매가 되면 언제까지 갖추는가 하면 참고로 이 주주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갖춰야 돼. 그래야 됩니다. 중간에 저쪽으로 가면 대항력 없어. 자, 그런데 지금 5번은 무슨 말이야? 이 뒤에 주가 이게 지금 말소된 거야. 살고 있는데 잘못해서. 무슨 말 이해돼요? 공무원이 와가지고 지금 말소 시킨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이 뭘 제기해? 무슨 소리라노? 이의를 제기하겠지? 그래서 뭐하면 회복이 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효력 존속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자, 효력 존속이지만 그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말소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회복됐어요? 이의를 제기해서 회복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줄 우측에 직권 말소 후 동구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되면 그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러면 뭐라고? 소급. 자, 그 다음에 6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이런 봐요. 주택인도는 이사하는 거고 뒤에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잖아. 요거는 도달주의다, 수리다. 수리십니다. 도달이 아니야. 조심해야 된다. 찾았어요? 수리가 되었다면 되잖아. 수리시다, 수리. 수리입니다. 뭐라고? 수리된 때. 자, 우측에 7번. 자, 처음에 줄 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그걸 이제 임차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찾았어요? 자, 그래서 자, 일부 임차에서 인도받고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 전입신고 했네? 그 다음 줄 거라.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칠판. 다가구가 뭐고 다세대가 뭐야? 이게 뭐지? 다가구는 뭐고 다세대는 뭐고? 다세대는 이게 원룸이라고? 여기 원룸이야? 어느 놈일까요? 한 봅시다. 위에 겁니다. 원룸이 위에 거야. 다세대는 빌라나 뭐요? 한 동의 아파트 우리 있잖아. 그걸 다 다세대로 불러. 아시겠어요? 다가구는 큰 집에 그냥 따다다다 있는 거야. 일명 원룸은 위에 거야. 여기 다세대가 뭐라고? 빌라나 우리 아파트. 근데 문제는 요 놈은 지번만 적어도 대항력이 있는 거야. 근데 다세대는 지번 적고 플러스 동, 호수까지 적어야 대항력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세대는 뭐까지 신고해야 돼? 동호수. 다가구는 지번만. 참고로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예,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였어? 다가오잖아. 그럼 지분만 적고 이제 뭐 했다? 전입신고하고 했겠지. 그게 뭘로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그럼 동호수 안 적겠지. 그래도 대항력이 없어질까? 있다는 거야. 처음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면 큰일 나지. 세입자 보호 되겠어? 그래서 먼저 요걸 알아야 돼.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가구는 지분만 적으면 돼. 번지만 적으면 돼. 우리말하는. 다시 때는 지분 플러스 뭐 가동 뭐 배기로 이거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적었지.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야. 밖에도. 처음에는 다가오기 때문에. 보호해준다. 8번 타이틀이 뭐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읽어봐요. 절파. 요 놈이 주주를 갖추고 난 후야. 뭘 갖추고? 주주 갖추고 누가 바뀌어? 주인이 바뀌어. 요 양수인을 임차주택의 양수인 이래 불러. 세가 있는 주택을 샀다는 거야. 요 산 놈은 상속도 되고 진짜 매수도 되고 경락인 다 포함합니다. 다 이래. 그럼 어떡한다? 대항력이 있는 주택을 사면 요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그럼 결론은 보증금 누가 줘야 돼? 요리준다 이 말이야. 누구는 벗어나? 이 말입니다.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야. 그걸 보입니까? 마지막에 면책. 누구는 벗어난다? 원래 주인은. 원래 주인 벗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은 이제 원주인도 책임지라면 가혹하잖아. 집 팔았는데 새로운 놈이 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놈이 뭘 제기해? 이의 제기하면 이의 제기 판례가 두 개다. 아까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돼 이때 이의 제기라면 회복되면 소급하여 회복됩니까? 소급? 요와 똑같이. 자, 주인이 바뀌어서 대항력 갖췄는데 이놈 보기도 싫어. 그 임차인이 이의 제기해. 그럼 주인 책임진다 안 진다? 그때는 책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 요 벗어난다는 표시야. 돼지꼬리표. 그래서 거기는 그것까지 없어. 그냥 임대인 벗어나고 그 이제 더 추가하면 이의를 제기했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 주인도 보증금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9번 타이틀이 뭐예요?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입니까?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대항할 수가 없다.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등기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에 똥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감 읽고 적. 가압류 등기된 후에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의 본안 판결 집행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에게 임차회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뒤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 경락이는 임대인성이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빨라야 돼. 주주가 늦게 하면 안 돼. 대항력을. 가압류 뒤잖아. 저당권 뒤잖아. 똑같은 거야.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뒤에 있으면 나가리. 자, 10번 타이틀이 뭐예요?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 봐요. 이 주주 뒤에 주가 뭐야 이거? 주민등록 전액신고는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 인정하지. 이걸 잘못 적었는데도 인정하면 진짜 나 그거 살았는데요? 안 되지. 자, 그래서 봐요. 어쩌고 저쩌고.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째 줄 보면 그 임차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봉법이 없어서 대항해를 갖추지 못한다. 찾았어요? 그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우수면제도 없다. 여러분, 거기 왜 생기는가 하면 지하처럼 1층 같은데 실제 가보면 1층 해놓고도 지하같이 반지하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이 표시가 애매하고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공부상 그대로 적어줘야 돼. 여러분이 전입신고는 안 하지만 임대차 계약 쓸 때도 잘 파악해서 적어줘야 돼. 또 임차인은 그거 보고 그냥 그만 또 적고 그래. 중개사 역할이 크다. 또 모르면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딱딱딱. 자, 다만 읽어봐요. 임차인 보호됩니까? 자, 이겁니다. 정확하게 적어야 대항력이 있지. 정확하게 안 적으면 대항력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야. 임차인은 정확하게 적어갔어. 그런데 누가?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어. 그럼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마지막에? 있어요? 합니다. 그러면 7번 봐요. 임차인이 정확하게 했는지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는지 어떻게 판별하지? 신청서. 신청서에 임차인을 다 적은 거야. 공무원이 이거 칠 때 잘못했다는 거야. 그럼 대항력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임차인이 정확하게 적었어. 공무원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공무원이 뭐 시정을 요구했달까? 그래서 다시 임차인이 바꿔서 정확하지 않은 걸로 했어. 이때는 뭐 될까 안 될까? 요건 안 됩니다. 중간에 공무원이 시정 요구보다는 이게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해서 바꿨다 하더라도 결론은 누가 바꾼 거야? 그래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 없으면 임차인은 어떻게 돼? 쫓겨나가겠지? 대신에 누구에게? 너 책임질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입증이 되겠나? 근데 여기까지 나왔다는 그런 재판에서 다루어졌다는 거야. 공무원이 저 그랬습니다. 이래 했겠지.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잖아. 판결문에. 변론하면서 재판하면서 그게 다루어진 거야. 그러면 여러 개 책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이 공무도 좋은 공무원이네. 내 같으면 나 생각 안 나는데요. 하도 오래돼. 기억 안 난다가 1번이야. 저도 못 물으면 책에 있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요. 좋은 공무원이야. 일단 잘못 적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11번. 그 주민등록의 대항 요건은 존속 요건입니까? 아까 발생이면서 뭐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전출 가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는 존속이 돼야 돼. 그런데 그 밑에 12번. 그 주민등록은 전 세대가 있어서 있어야 돼. 가족 중 일부라도 무방해. 일부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저 지역에 가려면 남겨놓고 혼자만 가라.
그러면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쳐도 된다. 가족 중 일부 된다면 쳐도 되는 거지, 당연히. 자, 넘겨요. 자, 이제 그 후에 나오네, 14번. 연립주택 공시방법이 나와요. 읽어봐요. 연립주택은 다세대야, 다가구야? 다세대 저거. 그래서 아까 다세대는 저거 지웠나? 집은 플러스 뭐까지 적으라고 할까? 동호수. 그런데 그 밑에 다만 다가구는 뭐만 적으면 돼? 이 집은 그래서 다가구용 단독에는 동호수 기자는 필요 없다 돼 있잖아. 15분만 하고 집에 갑니다. 자, 기분 좋아요. 자, 15분이 무슨 말이에요? 읽어봐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 줄에 봐요.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뭐 팔고 그 집에 임차합니까? 그럼 집주인 주민등록 임차권을 공시하는 시점 언제라고 마지막에 줄 거라. 소유권 변동일 다음날. 이 길이 다음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7번. 주인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뭐 분양받든 어떻게 해갖고 자기가 뭐 그 집에 살면서 뭐도 갖추고 있어. 주택인도는 자기 거니까 자가니까 또 그 집이니까 주소돼 있을 거 아니야. 주민등록. 근데 이걸 팔아요. 매매합니다. 이자가 누가 돼? 어? 갑이거리야. 팔면서 다시 거기에 뭐 살아 이놈이? 세를 사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소유자는 언제부터 주주가 돼 있어? 처음부터 돼 있잖아. 그럼 그때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야? 아니면 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지? 이전 등기 다음 날이야 뭐야? 요때부터 대항력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옛날 주주는 뭔데? 그거는 소유자로서의 주주야. 소유자.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자기 집 아니잖아. 그때부터 임차인이 되는 거야. 언제부터라고? 다음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다음날입니다. 이 매수인은 돈이 없어. 어떻게? 아니, 소유권 등기는 갑구로 가져올 거고 얼구에 은행에 잡혀 안 잡혀? 저당 설정하잖아. 그럼 저당권자가 빨라? 임차인이 빨라? 잘 들어봐요. 집에 챙기지 말고. 요놈은 이전 등기를 4월 10일 날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같은 이거는 갑구에 있을 거고 소유권이니까 얼구에는 돈을 빌릴 거 아니야. 이 집을 담보로 해서. 그러면서 저당이든 건저당 설정할 거 아니야. 이 등기도 언제 해? 동시 동작에 같은 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자가 빨라? 임차인 이놈이 빨라? 여기 빠른 거야. 이런 다음 날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준 판례야. 요놈 대항력 없습니다. 이게 빠르잖아. 이거는 다음 날이니까 10일이죠. 11일 다음 날이니까 등기 요 하면서 바로 얼구에 같은 날짜에 이게 들어옵니다. 은행에 와. 늦어 이놈. 그 판례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16번부터. 했던 것만 열심히 해요, 복수. 예.
올 때는 아마 시간이 6월달에 합니다. 6월달. 그 주말 특강이 있어서 아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